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평범한 음식들이 실제로는 노화를 촉진하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5세까지 장수하신 전설적인 의학자 박민준 박사님은 평생 동안 특정 식품들을 일절 입에 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놀라운 건강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한 입이 질병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던 음식이 사실은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피해야 할 음식과 장수의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박민준 박사님께서 평생 지켜오신 먹지 않는 음식의 원칙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몸은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식품 중에는 여러분이 매일같이 드시고 계신 음식도 포함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과연 어떤 음식이 위험하며 박사님께서 평생 드시지 않았던 충격적인 식품은 무엇이었을까요? 105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던 박민준 박사님의 경이로운 장수의 비밀은 특별한 약이나 유전적 요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지 않느냐에 그 해답이 있었습니다. 현대인 대부분은 건강한 식단을 챙기려 노력하지만 박사님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것을 철저히 피하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노화를 늦추고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큰 열쇠였습니다. 우리가 평소 무심코 입에 넣는 것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장병이나 당뇨병 발병 위험이 40%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민준 박사님은 이러한 식품들을 철저히 피하고 자연에 가까운 식재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설탕이 듬뿍 들어간 식품을 멀리하고 대신 영양가가 높은 식사를 하려 노력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분이 아침 식사를 거의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위를 쉬게 함으로써 몸이 본래 가진 회복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셨던 것이죠. 무엇을 먹지 않느냐가 장수의 비결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까요? 사실 박민준 박사님께서 특히 피하셨던 것은 우리 식탁에 너무나 당연하게 올라오는 특정 식품들이었습니다. 정제된 밀가루와 초가공식품, 당신의 노화를 앞당기는 주범. 매일 아침 먹는 빵이나 즐겨 먹는 파스타가 노화를 앞당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박민준 박사님은 정제된 밀가루를 철저히 피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정제 과정에서 영양분이 거의 다 사라진 빈 껍데기 탄수화물이기 때문입니다. 흰빵이나 면 종류는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대부분 제거된 상태로 체내에서 빠르게 당으로 전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 내리곤 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당 변화는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주며 장기적으로는 당뇨병이나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조기 사망 위험이 62%나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초가공식품에 포함된 각종 첨가물, 인공감미료, 방부제 등은 장내 세균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염증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박사님은 식사는 매일 하는 자기 투자라고 생각하며 식재료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식사를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수 있을까요? 박사님은 백미 대신 현미, 흰빵 대신 통밀빵을 선택할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또한
식사 시 첫 한 입은 채소부터 먹는 습관을 통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고 몸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셨습니다. 이는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효과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식사부터 샐러드를 가장 먼저 드셔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지만 박사님께서 피하셨던 것은 밀가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경계하셨던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형태로 우리 몸을 잠식하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설탕과 달콤한 음료, 수명을 단축시키는 달콤한 독. 여러분은 달콤한 음료가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박민준 박사님은 설탕이 포함된 음료를 일절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주스나 탄산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지방 축적을 촉진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설탕은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박사님은 물이나 차가 최고의 음료라고 생각하며 단순한 음용 방식을 고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음료를 선택하고 계신가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캔의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35%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져 면역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에 걸리기 쉽고 만성적인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평생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숨겨진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설탕이 든 음료 섭취를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어떤 음료를 마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박사님께서 권장하신 것은 녹차, 보리차, 그리고 따뜻한 물, 백탕이었습니다. 특히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체내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장수 지역 어르신들 중에는 녹차를 즐겨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식후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은 소화를 돕고 체온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사님은 금요 하나로 몸 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설탕이 든 음료보다 더욱 위험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박사님께서 절대적으로 피하셨던 다음 식품입니다. 정제된 식용유와 튀김, 혈관 건강의 적. 여러분은 평소 어떤 식용유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슈퍼마켓에 흔히 진열된 샐러드유나 카놀라유 등이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박민준 박사님은 이러한 정제된 식용유를 철저히 피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제된 식용유는 고온에서 가공되는 과정에서 산화되기 쉬우며 이렇게 산화된 기름은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심장병, 당뇨병, 심지어는 알츠하이머병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스페인 나바라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튀김류를 주 4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3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패스트푸드나 시판되는 과자류에 사용되는 기름은 트랜스 지방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동맥을 막히게 하는 주범이 됩니다. 박사님은 기름을 잘 선택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의 연구에서도 양질의 기름을 섭취하는 것이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선택해야 할까요? 박사님께서 애용하셨던 것은 올리브 오일, 참기름, 들기름 등이었습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은 폴리페놀을 풍부하게 함유하여 체내 산화를 막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참기름에 함유된 세사민 성분은 간 기능을 돕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같은 기름이라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방에는 어떤 기름이 놓여 있나요? 그리고 박사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기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할 식품들이야말로 장수의 열쇠였습니다. 복숭아, 달콤함 속에 숨겨진 항산화의 힘. 흔히 단 음식은 몸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자연 그대로의 단맛을 가진 과일은 예외입니다. 박민준 박사님은 설탕 섭취는 피하셨지만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과일은 적극적으로 섭취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즐겨 드셨던 것이 바로 복숭아입니다. 복숭아에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단 것이 먹고 싶을 때 가공된 단 음식 대신 신선한 과일을 먼저 선택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미국 식품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복숭아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은 염증을 억제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30%나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복숭아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면역력이 향상되어 몸 전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박사님은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장수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며 과일과 발효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숭아를 어떻게 먹는 것이 이상적일까요? 박사님은 아침 식사 대용으로 복숭아를 드시거나 요구르트와 함께 섭취하는 것을 추천하셨습니다. 특히 요구르트에 함유된 유산균과 함께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소화를 돕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숭아는 수분 함량이 높아 몸속부터 촉촉하게 가꿔주어 피부 미용에도 탁월합니다. 간식으로 과자 대신 복숭아를 선택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자연스럽게 몸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수에 좋은 과일은 복숭아뿐만이 아닙니다. 박민준 박사님께서 사랑하셨던 또 다른 특별한 과일에 대해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감, 가을의 보석. 면역력과 혈관 건강의 파수꾼. 가을이 되면 슈퍼마켓의 주황빛으로 탐스럽게 진열되는 감.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친숙한 과일이지만 이 작고 달콤한 과일이 놀라운 건강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박민준 박사님 또한 감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시며 건강을 유지하셨습니다. 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감기 예방 및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체내 염증을 억제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최근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어쩌면 몸이 산화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감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심장병이나 고혈압 발병 위험을 20% 이상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감의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칼륨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박민준 박사님은 혈관 건강이야말로 장수의 비결기라고 생각하시며 혈액순환을 돕는 식재료를 적극적으로 섭취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매일의 식사에서 혈관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식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감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일까요? 박사님께서 즐겨 드셨던 방법은 생과일 그대로 먹거나 요거트와 함께 섞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올라가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피부 상태가 신경 쓰이는 분들이라면 감을 식단에 추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박사님께서 사랑하신 건강 식재료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한 또 다른 과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거봉포도, 강력한 항산화 성분 레스베라트롤에 보고. 우리나라 과일 중에서도 특히 진한 단맛과 깊은 풍미를 자랑하는 거봉포도. 이 작은 보랏빛 과일이 장수와 건강에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박민준 박사님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식품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적극적으로 섭취하셨던 것이 바로 거봉포도입니다. 그 이유는 이 포도에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건강과 장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거봉포도를 식단에 포함시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레스베라트롤은 혈류를 개선하고 동맥경화 발병 위험을 40%나 낮추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체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은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포도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눈 건강을 지키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근 눈의 피로를 자주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거봉포도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봉포도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박사님께서 권장하셨던 방법은 매일 아침 과일로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도는 껍질째 먹어야 영양소를 최대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과다 섭취는 주의해야 합니다. 적정량을 지키면서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박사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준 박사님께서 장수를 위해 선택하셨던 음식과 피하셨던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이란 단순히 식단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셨던 더욱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눈치채셨을지도 모릅니다. 먹는 것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수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민준 박사님께서 실천하셨던 먹지 않는 선택이 왜 경이로운 건강을 가져다 주었는지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심코 먹는 음식이 10년 후, 20년 후에 당신의 몸을 만듭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먹었던 음식이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생활을 조금씩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